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 소식들을 열심히 모아서 준비를 해본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달러를 비롯한 미국 증시는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는 0.06% 상승, 그리고 미국 증시들 같은 경우는 나스닥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대략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13,400불 후반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지금은 13,613불까지 올라온 상황.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잠깐 반등했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진짜는 내일 후부터겠죠. 내일 후부터 과연 어떤 변동성이 적용되게 될 것인가. 대선 결과가 저도 정말 많이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융위 특근법 시행령, 가상자산 사업자 실명 계정은 은행만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다크코인은 거래가 금지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 같은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분석과 평가에 따라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폐업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 쪽이 갑이 되는 건가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목줄을 은행이 완전하게 거머쥐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금융위원회는 이달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가상자산 관련 특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읽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외에 대한민국 내에서는 앞으로 다크코인과 같이 익명성 코인과 같이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한 가상자산들 같은 경우는 취급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시 같은 경우, 그리고 GCash나 모네로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앞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코인들의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는 해외 거래소들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앞으로는 정부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조금씩 틀이 잡혀가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방금 전에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던 대시 같은 경우 페이팔 쪽에다가 우리 대시도 좀 지원을 해줘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역시 문제는 페이팔이 페이팔 측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페이팔이 뉴욕을 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의 비트라이센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이제 인정을 받은 코인들만 페이팔에서도 지원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 라이센스가 엄청 깐깐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브 브라우저 월 실 사용자 수가 1년 만에 130%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좀 써보고 싶다, 제가 언제나 링크를 밑에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모바일에서 그리고 타블렛, 컴퓨터 등에서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광고 차단 기능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자머리를 누르셔가지고 광고 차단 기능을 해제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버들은 굶어 죽겠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이더리움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 롭스텟 테스트넷이 지난주에 51% 공격에 노출이 됐는데, 이번 공격은 아무래도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 공격을 위한 사전 테스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자들을 긴장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의 공격은 이번에 트론에서도 이루어졌는데요. 악성 사용자들이 트론 블록체인을 공격하는 바람에 트론 블록체인이 2시간 동안 가동을 멈췄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중국 소식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OKX의 CEO가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되면서 크게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이번에는 후오비 COO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후오비로부터 자금을 빼내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었고,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는 한때 13%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오비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경찰 조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당국에서 중국 거래소들을 계속해서 쪼고 있는데 과연 속셈이 뭘까요? 자, 한편 이러한 와중 속에서도 OKX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11월 15일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새로운 코인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될 것인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가격 전망에 관련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400달러 시험을 실패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400달러 위로 올라서지 못할 경우 30% 이상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누가 그랬느냐? 코인텔레그래프가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400달러 저항 수준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은 31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는 정반대의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자, 과연 누구 말이 맞을 것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이더리움 차트에서 다음과 같은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더리움 가격이 3개월 만에 600% 상승했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한 분석가의 이치모쿠 클라우드에서 상승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에서는 차트상 TK 리크로스가 이치모쿠 클라우드 위에서 나오게 되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신호가 포착됐었던 때는 2018년도 때로서 그 후 가격이 크게 오른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체인링크 관련된 정보가 있는데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 10월만 해도 29개 프로젝트에 체인링크 기술이 적용되는 쾌거를 이뤘었는데 거의 하루에 한 개꼴이죠. 그리고 2017년도 이후로 적용되게 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 체인링크 기술은 총 315개의 프로젝트에 적용이 됐었고 그 중에 74개의 블록체인, 98개의 디파이 프로젝트에 각각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이후 게임, 보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등의 분야에 뛰어들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체인링크, 여기에 두 개를 오늘 또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파이 플랫폼인 B 프로토콜에서 체인링크의 가격 지표를 활용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이퀄리브리엄 디파이가 체인링크의 가격 지표를 활용한다는 소식이 나와가지고 두 개의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추가적으로 체인링크의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센티멘트에 따르면 고래들이 체인링크를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체인링크 여전히 미래가 기대되는 대표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폴카닷 슈퍼차저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자 농사인데요. 크립토닷컴 코인을 스테이킹 하시고 폴카닷을 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상 연이율은 20%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폴카닷 50% 할인 행사도 진행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알트코인 사이클 중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이것을 나타낸 차트라고 하는데요. 자, 얼마 전까지 승승장구했었던 알트코인, 여기서 여기까지 쭉 올라갔었다가 이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축적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바닥을 찍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많이 떨어진 알트코인들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내려와 줘야 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내려오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알트코인들은 애를 태우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브라이언 브룩스 미국 통화감독청장 대행이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서 앵커리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등과 접촉한 상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들을 인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돈이 있는 곳엔 그들이 간다. 은행들이 돈 냄새를 맡고 암호화폐 업계 쪽으로 슬금슬금 그들의 마술을 뻗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수는 농담이고요. 만약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회사들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된다면 일반인들이 더욱더 손쉽게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얼씨구나 좋구나 신규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수 있겠죠.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그와 동시에 미국 내에서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팩스풀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직불 카드를 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삶 속으로 한 발자국 들이대고 있는 암호화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지금 과매수 상태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와 동시에 지난 6개월 비트코인 투자자 평균 수익이 무려 114%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탄생 12년 만에 시세가 무려 7만 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정확히는 68,949배 상승했다고 하는 것인데
딱 2010년도 때 만원어치, 아니 5천원어치만은 비트코인 사서 들고 있었으면 지금쯤이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자, 부디 2030년에는 6만 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3만 배 정도만 올라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 최근에 잘 버텨주거나 상승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트상으로 보시면 꽤 많이 빠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조정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통화 전략가 조엘 크루거가 이야기하기를 과매수 상태 일간 기술 지표 2019년 고점 저항선 돌파 실패 그리고 위험, 회피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의 건강한 조정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몇몇 분석가들은 이제 트레이더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게 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에 조정이 오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코인 스위치의 CEO 같은 경우는 낮은 가격에서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가게 되면서 또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재확산으로 인한 증시 하락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추가적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12,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 또 다른 유명 분석가 로마 역시 비트코인이 13,100달러까지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가지고 유명 분석가인 누냐 비즈니즈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프랙탈을 따라가게 된다면 조만간에 포물선 상승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포물선 상승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조정은 있습니다. 조정 받으면서 올라가죠. 지그재그로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정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OKX 분석가 네오 같은 경우는 14,000달러를 완벽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4시간 봉을 봤을 때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 이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쭉 지켜왔었던 추세선과 이 패턴을 봤을 때 지금 상단에 맞았기 때문에 좀 내려와서 마찬가지로 조정 및 축적 기간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조정을 예상하는 지금 비트코인은 과연 그들의 예상을 따라서 조정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내일 미국 대선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오히려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 역시 굉장히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심조심 하고 있는 것 같죠. 어제보다 오히려 탐욕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대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더욱더 많은 양적 완화는 피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무조건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투자는 신중하게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해본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의 햇빛 찌끄리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